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서울, 인천 몇몇 곳에서는 이미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공연제는 우리 서민들의 대중교통 복지적 차원에서 버스는 다니게 하고 요금은 좀 싸게 하고 적자 보면 재정으로 메꿔주고 이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몇 년 실시하면서 뭐 문제들이 나오고 있나 봐요.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네, 그 2004년도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제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예, 이 도입할 때 방식이 이제 수익금 공동 관리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버스들과 모든 노선에 들어오는 수입과 이제 비용을 다 계산해서 차액을 보존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실 비용을 좀 아껴야 되는데 다 보존해주다 보니까 예, 기름을 넣더라도 싼 데서 안 넣고 자기 친척한테 넣는다든지 어, 그다음에 뭐 필요 없는 임원을 이제 아는 사람을 이제 올려서 인건비를 타간다든지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일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회사 임원들 연봉이 몇 억이라면서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 시민 세금으로 메꿔줬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전혀 공영제를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민영제로 가고 있고요. 근데 경기도도 이게 굉장히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예, 그 정말로 이렇게 수익이 없는 손님이 없는 지역도 서비스를 하다 보니 예, 적자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영제긴 하지만 이제 매년 적정하게 이제 일부는 보전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도도 공영제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서울시처럼 이렇게 모든 노선과 버스를 이렇게 보존해주는 방식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예, 효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경기도는 일단 지금 이제 수익이 나서 잘 운영되는 노선들은 계속 민영에서 하도록 하고요, 민간에서. 어허. 근데 지금 이제 적자가 나서 자꾸 그러잖아. 이제 이 노선 뭐 못 뛰겠다, 네, 폐선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노선들을 받아서 이거는 공공에서 돈을 투입해서 그래도 아, 서비스를 유지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민영과 이런 이제 중공영을 혼용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노선 입찰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아, 적자 보는 노선, 그거는 입찰을 네네. 붙여가지고 네네. 당신들이 와서 운영하되 적자 보면 메꿔줄 테니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한번 입찰해봐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지는 않고요. 예, 공공에서 예, 이 노선은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또 예, 수익이 얼마나 날까 다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예.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최저가로 하게 되면 싸구려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노선 뛸 때도 이러이러한 서비스는 꼭 지켜라. 또 어, 기사님들 임금은 이 정도 꼭 줘야 된다. 이런 예. 표준 서비스를 만든 상태에서 입찰을 붙이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다른 나라 대중교통 요금하고 비교하면 우리의 버스 요금이 싼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예, 그 정책적으로 원가보다 아래에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국내 세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예.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예 완전 공영제로 하면 안 되나요? 이제 그런 논의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요. 음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뭐 모든 버스 기사님들을 공무원 시킬 수는 없고 결국 이제 공사 방식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공공 부분이 비대해지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는 지금 버스 모든 업체의 노선을 매입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 당장 재정적으로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하긴 그렇군요. 이미 네. 사유재산으로 이 버스 회사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음. 강제로 또 뺏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유 교수께서 생각하실 때 진짜 이렇게 네네. 줄줄 새는 돈 없이 공공성은 네네.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네네. 준공영제 방식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대를 한 게 국토부에서도 기존의 서울 방식의 수익금 공동관리제라고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노선 입찰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노선 입찰 방식이 장점이 사실 버스 노선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선은 굉장히 길고 짧고 뭐 도시를 다니고 시골을 다니고 네. 그래서 각 노선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비용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핵심은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그러니까 지금도 시민 여러분들이 다 현명하신데 왜 자꾸 이제 요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냐면 예. 실제로 원가가 얼마고
또 이 원가에서 우리 기사님들이 얼마를 가져가시고 예.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되면 예.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아주 복잡한 제도 설계는 사실 우리 일반 시민은 몰라요. 그런데 네네. 준공영제라는 방향은 맞는데 네네. 어떤 내용의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는 진짜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번에 하기로 앞으로 대상이 되는 경기도나 이런 지역부터 제대로 관리되는 준공영제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정훈 교수 같은 분은 참여해서 제도 설계에 좀 의견을 주셔야죠. 뭐 저뿐만 아니고 사실 또 이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의 유정훈 교수였어요.